안녕하세요. 인생 선배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결혼할 뻔했다가 지옥 불인 걸 뒤늦게 깨닫고 운 좋게 탈출한 34살 직장인이에요. 적은 나이도 아니고 결혼까지 생각했다가 깨뜨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맺고 끊는 거 정확하게 한다고 해도 남녀 관계는 무 자르듯 딱 잘라버린다는 게 생각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둘 사이의 문제라기보다는 예비시모의 간섭으로 그렇게 된 거라 사귀던 사람이 제게 매달리고 질척거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는 퇴색돼 버리더라고요. 이러다 나중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는 있을까? 솔직히 걱정되지만 지금 당장은 결혼하거나 누굴 만나볼 생각은 전혀 들지 않네요. 우리나라 여자들 진짜 착한 분들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시집이나 예비시댁에서 존중받지 않는다면 당하고 살지만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비시모는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잘났다는 분이었습니다.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 하는 건데 시모는 오로지 자기 자식이 제일인 분이었고 저는 예비시모에게서 그 귀한 아들을 빼앗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저희 집은 아들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들 가진 엄마들은 아들이 잘났든 못났든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아들이 특별한가요?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하면서 예비시모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너무 잘했어. 너도 알지? 내 친구들 중에 아들 약사 만든 사람 나밖에 없다. 이날이 때까지 엄마 말 한 번도 거역한 적 없는 애야. 너는 신랑감 진짜 잘 만난 줄 알아라. 네, 어머니, 상현 씨가 제 말도 참 잘 들어요. 그러고 보면 여자 말을 참 잘 듣게 교육을 잘 시키신 것 같아요. 제가 여우같이 받아치면 꼭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그렇다고 남자를 네 맘대로 휘두르고 살면 못 써. 우리 아들이 착하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 우리 아들이 자기 말 잘 들어주는 여자라 좋다고 그러더구나. 그래서 너랑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야. 내가 아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며느리 자리 기대를 많이 했어. 근데 어쩌겠니? 우리 아들이 네가 좋다는데. 그놈의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약사들이 무슨 큰 벼슬이나 된다고 저를 깎아내리며 아들 부심을 부리시는지. 듣다. 나중에는 저도 한마디도 안 지고 어머니 하는 말에 다 말대답했습니다. 저도 성질 죽였으면 결혼 다 참고 결혼했겠죠. 어머니는 제가 자기 아들보다 좀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 것도 그리 좋아하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잘난 아들이면 결혼할 때 집이라도 해주시려나 했는데 결론만 말하면 잘난 아들 빼고는 쥐뿔 가진 거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도면 집까지 해서 시집 온다는 여자들이 줄을 설 텐데 굳이 남자 쪽에서 집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안 그러니? 집이며 차며 다 해온다는 여자들이 수두룩한데 잘난 아들 장가 보내면서 굳이 우리 쪽에서 결혼 비용을 드릴 필요도 없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시모는 잘난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며느리 덕볼 생각만 하신 거죠. 그 말 들으면서도 솔직히 설마 했습니다. 세상에 아들 장가 보내면서 대놓고 장사하도 저러는 분이 어디 있나 했는데 그게 내가 사귀는 남자친구의 엄마일 줄은 정말 몰랐죠. 우선 객관적으로 조건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남자친구와 3년 연애했어요. 그리 긴 시간이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회생활하면서 만나 크게 조건 따지지 않고 서로 좋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25살 되던 해부터 쭉 일해왔으니 9년차 직장인이자 장녀이고요. 돈은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대학 교수셔서 여유도 많이 있으시고 저도 대학 졸업하자마자 돈 벌기 시작해서 약 9년간 약 2억 정도 모아둔 게 있었습니다. 부모님 돈과 제 돈 해서 경기도 남부 쪽 자가로 아파트 한 채도 가지고 있었고요.
동갑인 남자친구는 약사입니다. 미혼 여동생 하나 있고요. 저희 둘은 일하다가 만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영업하다가 먼저 만나자고 들이대서 눈 맞았습니다. 만나면서 다른 연인들처럼 사소한 문제로 다툰 적은 있어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남자친구와 연애할 때도 시어머니 자리가 만만치 않겠다는 조짐은 있긴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연애할 때라 그리 심각하지 않게 생각했고요. 그때 똑똑하게 처신했다면 결혼까지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 기준 남자친구 어머니는 집착이 좀 심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물론 더하신 분도 있겠지만요. 제가 남자친구랑 연애할 때 제일 놀랐던 부분이 남자친구 돈 관리를 어머님이 한다는 거였습니다. 결혼 전 자식 돈 모아주겠다는 정도면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남자친구가 카드를 쓰면 그 내역에 어머니한테 문자가 가게 해놨다는 거에 좀 놀랐습니다. 그걸 어찌 알았냐 하면 남자친구가 카드를 쓸 때 금액이 크거나 저와 데이트를 하면서 쓰거나 하면 꼭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 확인을 하셨습니다. 어디니? 너 지금 쓴 거 대체 뭐야? 돈 벌어서 먹고 노는데 다 쓰면 어쩌냐? 응? 엄마는 이 나이 먹도록 아직도 일하는데 돈만 펑펑 쓰고 다니고. 너 또 걔랑 있니? 엄마, 나 여자친구 만나고 있는데 그 정도도 못 써요? 지금 같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걔는 바로 접니다. 남자친구 만날 때마다 저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제 남자친구가 약사라서 돈을 많이 벌긴 합니다. 저보다 많이 벌지만 그렇다고 제가 데이트 비용을 전부 남자가 부담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밥도 사고 모텔비도 내고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낼 때도 있습니다. 어디 놀러 가면 당연히 기름은 제가 넣어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카드를 쓰면 엄마한테 내역이 간다는 걸 알고 나서는 뭔가 감시당하는 기분이라 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당신 어머니는 꼭 당신 카드값까지 관리 감독을 하셔야 속이 시원하시대? 내 주위에 상현 씨처럼 엄마랑 통화 많이 하는 남자는 본 적이 없어.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 엄마가 나한테 관심이 많으셔서 그렇지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러셨어. 나도 가끔 힘들 때 있지. 근데 지금은 돈 관리 해주시겠다고 그러는 거니까 결혼하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실 거야. 그때까지만 이해해 주라. 그래도 나랑 같이 있는 거 아시면서 그렇게 전화통을 붙들고 있는 건 좀 아니지. 다음부턴 상현 씨가 적당히 좀 끊었으면 좋겠어. 예비 시모는 저랑 같이 있는 거 뻔히 하시면서 남자친구랑 기본 2, 30분은 통화하는 건 기본입니다. 남자친구도 등신같이 착한 것이 엄마 기분 맞춰준다고 일일이 다 보고를 합니다. 저랑 어디 가면 어디 갔다 왔다. 저랑 같이 찍은 사진하며 음식 사진까지 엄마한테 보냅니다. 저는 그런 게 속이 터지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남자친구도 이미 이 상황을 알면서도 많이 적응이 됐는지 나한테 미안하단 말만 하고 자기가 잘할 테니 자기 엄마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곤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쓰겠어요? 같이 있으면 맨날 전화 오고 저랑 있냐고 대놓고 물어보시며 못마땅해 하시는데 그게 신경이 안 쓰이는 여자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저는 예비 시모 얼굴 보기도 전에 질려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최대한 만나는 걸 피해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자기 되게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냥 편하게 가서 밥 한 끼 먹으면 안 될까?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 그냥 편하게 가면 돼. 내가 옆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 상현 씨. 나는 결혼 결정되기 전까지는 사실 좀 그래. 내가 상현 씨 보고 우리 부모님 만나라고 강요 안 하잖아. 일단 우리 둘 사이가 중요한 건데 부모님 만나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최대한 나중에 인사드리고 싶어. 저의 이런 속마음도 모르고 남자친구는 참 끈질기게도 저를 자기 집에 소개해주고 싶어 했는데요. 겨우겨우 피하다가 정식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남자친구 어머니를 본 건 한 3번 정도입니다. 어버이날, 어머니 생신, 남자친구 생일 이렇게요. 그때는 결혼에 대해 구체적인 말이 오고 가던 때가 아니라 그런 건지
예비 시모는 제게 본색을 다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저는 예비 시모가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건 눈치채고 있었어요. 저를 볼 때마다 늘 한두 가지를 지적하시곤 했거든요. 처음에는 외모부터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자가 키가 적당해야지. 너무 커도 못 쓰겠구나. 적당해야 이쁜데 뒤에서 보면 남자라 그래도 믿겠구나. 아, 엄마, 초면에 그런 말을 실례인 거 몰라요? 무슨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나는 키 큰 여자가 좋아. 제발 창피하게 그런 말 좀 하지 마요. 남자친구가 화들짝 놀라며 엄마를 말리는데 저는 이미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들어버렸고요. 대학 교수이신 저희 부모님은 한 번도 남의 외모를 가지고 저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으셨기에 저는 적잖이 충격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비시모 지적질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적받을 만한 상황이면 납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입고 간 옷차림을 가지고 식구들 다 있는 곳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옷을 야하게 입은 것도 아니고 단정하게 입고 갔는데도요. 너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처녀가 그렇게 입고 다니면 어떡하니? 너무 교양 없어 보이잖아. 옷이 그게 뭐니? 응? 저는 옷 입은 게 뭐가 잘못된 건지 납득도 못하고 그냥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럼 어머니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사족을 붙이듯 한두 마디를 더 하십니다. 애가 키도 그렇고 인물은 반반한데 생긴 게 기가 세서 남자를 휘두를 것 같아. 딱 보니 그렇다.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너는 엄마 아버지 둘 중에 어느 쪽을 닮았니? 어머니, 저는 저희 부모님 장점만 쏙쏙 골라서 닮았습니다. 제가 이목구비 또렷해서 세 보이긴 하는데 기세서 남자 휘두를 것 같다는 말은 또 생전 처음이네요. 이거 봐라.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한마디를 안 지고 그렇게 따박따박 따지지 않니? 그것만 해도 기가 센 거지 뭐니? 몇 번 만나보니 예비시모 성격도 할 말 다 해야 하는 성미에 좋게 말하면 호탕한 성격이라 남자친구도 제게 매번 미안해하긴 했습니다. 현주야, 내가 미안해. 원래 우리 엄마가 직설적으로 말을 해서 그렇지 마음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 뒤끝도 없으신데 다만 말을 좀 막 하시긴 해. 그것만 좀 이해해주라. 예비 시아버지도 엄청 양반이시라 저를 다독이며 말씀하시길 어머니가 하는 말 너무 마음에 두지 마라. 원래 어투가 좀 강한 사람이라 그러니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렴. 이렇게 달래주십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은근 공격적으로 저를 대하시니 저도 굉장히 스트레스였습니다. 딱히 제가 잘못하거나 꼬투리를 잡힌 것도 없는데 하다못해 선물을 드리거나 먹을 걸 사다 드려도 예비시모는 제게 늘 퉁명스러웠습니다. 아니 퉁명스러운 게 아니라 뭔가가 꼬인 분이셨어요. 예비시모 생일이었을 때 제가 꽃다발을 들고 가서 드린 적이 있었는데 보통 정상적인 반응은 고맙다고 먼저 감사 표시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예비시모는 선물을 받자마자 한다는 말이 아유 비싸겠네. 혹시 우리 아들 돈으로 샀니? 이러십니다. 제가 들고 간 케이크를 보시고는 네가 먹고 싶어서 산 거니? 하시고요. 암튼 저런 식으로 제가 하는 것마다 예쁘게 봐주시기보다는 뭔가 저를 꼬아서 보시는 분이셨는데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는 동안 늘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남자의 어머님이고 이뻐라 하는 아들 곁에 여자가 있으니 퉁명스러우신 거겠지. 내가 더 잘하면 마음을 여시겠지 생각하고 더 노력하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제 노력을 한 번도 곱게 봐주지 않았습니다. 되게 틈만 나면 아들 자랑을 하셨는데 아들이 벌어오는 돈 자랑, 아들이 나온 명문대 학벌 자랑,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며 외모 자랑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히 저 같은 게 넘볼 수 있는 남자가 아니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요. 저는 사귈 때 남자친구한테 자랑하지 않는 게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돈 자랑, 학벌 자랑, 외모 자랑입니다.
셋 다 자신 있으니 굳이 자랑할 필요도 없었지만 특히 돈 문제 같은 경우 결혼식장 들어가는 게 확실해질 때까지는 자세히 말할 필요 없다는 게 제 생각이기도 했고요. 어머니가 아들 자랑할 때마다 저는 입을 꾹 다물고 듣기만 하거나 맞장구만 치곤 했는데 항상 이야기의 끝은 결국 자기 아들이 너무 잘나서 나에게 보내는 게 아깝다로 끝나곤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예비 시모는 자기 아들에게 보상심리 그런 게 있으세요. 항상 남자친구가 데이트 비용 쓰는 걸 아까워하시면서 돈 아껴 써라, 막 쓰지 말라는 기본이고 아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 키웠으니까 용돈 한 달에 얼마씩 줘야 한다. 안 주면 왜 용돈 안 주냐 이러셔서 남자친구도 엄마가 자기한테 돈 맡겨놨나 이러면서 저한테 하소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합니까? 어차피 엄마한테 돈을 주고 마는데요. 근데 진짜 큰 문제는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슬슬 결혼 얘기가 남자친구 부모님을 찾아뵈려 했는데 본능적으로 느낌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제가 결혼에 대해 상의 드릴 게 있다고 하니 어머니는 제게 따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따로 만나서 할 말이 좀 있는데 네가 토요일 점심쯤에 왔으면 하는구나. 저녁 때 아버지 오시면 다 같이 저녁 먹으면 되니까 미리 와서 결혼에 대해 상의 좀 했으면 한다. 예, 어머니, 제가 따로 사갈 건 없을까요? 뭐 드시고 싶은 과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맘대로 사가면 사 먹고 싶어 사왔냐는 소리 들을까봐 어머니 의향을 물어봤죠. 요즘 그 샤인머스켓이 맛있다며? 그거 사오렴. 그리고 상현이랑 같이 오지 말고 너 먼저 와라. 너한테만 따로 말할 게 있어서 오라고 한 거니. 남자친구 없이 저만 오라는 예비시모 말을 듣자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굳이 비밀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 남자친구한테 말해버렸죠. 제가 굳이 예비시모를 따로 만나 말을 들어야 할 이유도 없다 생각했고요. 상현 씨 어머니가 나만 오라 그러는데 나 그러기 싫어.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상현 씨가 같이 가주면 안 될까? 어머니가? 현주 너만 오라 그런 거 무슨 꿍꿍이가 분명히 있네. 걱정 마. 내가 같이 가줄 테니까. 약속한 시간에 예비시댁 집에 갔더니 남자친구와 같이 들어서는 저를 보고 도끼 눈을 뜨시더군요. 내가 너 먼저 좀 보자고 했잖아. 그걸 우리 아들한테 날름 말한 거야? 너도 참 어른 말 안 듣는구나. 응? 엄마, 현주한테 화내지 말고 저 있는 데서 같이 얘기해요. 따로 말해야 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어머니는 아들 말에 마지못해 입을 떼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위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키 3개 가져오라고 한다잖아요. 어머니는 당당하게 아들과 결혼하는 조건이라며 제게 결혼 혼수 목록을 요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 저런 말 하다 결혼 이야기를 옮겨가더니 아주 차근차근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도 알겠지만 우리 아들 배울 만큼 배웠어. 약사라는 게 은퇴도 없고 정년이 없으니 노후도 빵빵한 건 네가 더 잘 알 테고 말이다. 요즘 여자들 우리 아들 같은 남편감 만나려고 줄 섰어. 여기까지는 늘 하시던 레파토리라 꾹 참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배울 만큼 배웠어요. 저희 회사도 정년 보장되는 곳이고요. 너한테는 말 안 했지만 우리 아들 선자리가 많이 들어와. 내 아들 만난 건 순전히 네가 복이 많아서다. 아들이 너를 좋아하니까 결혼 허락을 한다마는 우리도 며느리 자리 기왕 드리는 거 욕심은 좀 부리고 싶구나. 네? 어머니가 저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일단 집은 네가 좀 해왔으면 한다. 너 알다시피 우리 아들 약국 차리느라 우리가 대출도 받아줬고 우리 집 대출도 아직 남아있어서 결혼 비용을 많이 보태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다. 그리고 차도 하나 해왔으면 하는구나. 남자친구 어머니 말을 듣는 내내 속이 부글거리더라고요. 차라리 아무 말도 없이 니들 둘이 잘 사는 게 효도다라고 하시면 제가 먼저 제 명의로 된 집이 있다고 말했을 텐데 말입니다. 남자친구가 약사 개업한 지 이제 겨우 3년 차라 모아놓은 돈이 없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비용도 여유 많은 제 쪽에서 부담하려고 각오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예비 시모라는 사람 입에서 저런 말을 직접 듣는 건 경우가 달랐습니다. 시모가 원하시는 집도 지금 시가로 7, 8억짜리였고요. 차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외제차를 원하셨습니다. 심지어 여동생에게는 고가의 명품 가방까지 사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며느리 잘 얻었다는 말을 들을 것 같구나. 너희 집이 형편이 어렵지 않다고 하던데 부모님이 교수라고 하지 않았니? 그렇긴 한데 저희 집이 갑부집도 아니고요. 갑자기 그런 요구를 하시니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너 사자 직업 있는 신랑감 얻으려면 그 정도 해올 거는 각오한 거 아니야? 요즘 의사랑 결혼하려는 여자들은 혼수로 10억은 기본이란다. 예비 시모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물론 남자친구 대학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하시느라 부모님이 고생한 거 다 압니다. 장남에다가 그 집의 기둥이자 희망이니 아들 노래 부르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연애 3년 하고 여태 인사하며 지내오다가 막상 결혼한다고 하니 저렇게 물질적인 거 요구하시는 게 너무 섭섭하다 못해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저희 집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여유는 있지만 어머니 조건을 다 충족시켜 드릴 만큼 저희 집 엄청나게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할 말은 하는 성격이라 거기서 더 이상은 못 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자식입니다. 학교라면 저도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은 대학교 나왔고요. 저도 엄마가 내치신 선짤이 많아요. 저 좋다고 만나자는 의사도 있었고요. 아들 귀하게 키워서 결혼시키자니 아쉬워서 그러시는 거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저한테 너무 과한 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과하다고? 정 그러면 차키 하나 정도는 빼도 되고. 그건 상견례 하면서 너희 부모님이랑 얘기하는 게 낫겠구나. 제 굳은 표정을 눈치챈 남자친구가 자리를 서둘러 마무리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엄마 그만해요. 나한테 상의도 없이 갑자기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왜 해요? 현주야, 선짜리 몇 번 들어온 거 그거 내가 다 거절했어. 엄마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기분 나빠하지 마. 일단 오늘은 그냥 가고 다음에 얘기하자. 어? 그런데 말리는 남자친구를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니는 자기 할 말을 다 하셨습니다. 예. 엄마 말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딜 가니? 일단 내 할 말은 다 듣고 가라. 이미 아파트 얘기할 때부터 마음이 차게 식고 있었던 저는 무슨 개소리를 더 하시나 한번 드러나 보자는 마음으로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았죠. 일단 혼술은 그렇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려면 조건이 몇 가지 있다. 네, 어머니. 들어볼 테니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서 같이 식사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 말이야. 너 무교라며? 우리 집안은 기독교야. 우리 집에 시집 오는 거면 당연히 남편 종교를 따라줘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 200씩 나한테 보내렴. 여기 계좌번호다. 어처구니 없었지만 어머니가 건네주시는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얼결에 받아들었습니다. 상현이가 나한테 생활비 100만 원씩 준 거는 너도 알 거다. 이제 결혼하면 둘이 버는 거고 내 아들이 벌어오는 돈 네가 다 가져가는 거니 월 200씩 나한테 보내는 건 무리한 요구는 아닐 거라 생각하는구나. 집에, 차에, 혼수에 매달 200씩 보내라며 계좌까지 적어주는 예비 시모를 보니 딱 각이 나오더라고요. 파혼각 말입니다. 이미 저는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분노의 감정이 더 커진 상태였고요. 예비 시모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생활비로 매월 200이요? 제가 싫다고 하면 어머니 어쩌실 건가요? 그럼 우리 아들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지. 너는 설마 200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니? 우리 아들이 버는 돈이 얼만데 그 돈을 아깝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아깝고 안 아깝고를 떠나서요. 저는 어머니 요구를 다 들어드릴 만한 능력이 없네요. 저 이 결혼 안 할게요. 어머니 요구에 부응 못하겠습니다. 이런 개소리 더 듣고 있을 이유가 없네요.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니
남자친구가 황급히 제 옷자락을 잡으며 일어났습니다. 자기야.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엄마 이제 그만해요. 말도 안 되는 요구하고 있는 거 알죠? 그러자 예비 시모는 괘씸하다는 표정으로 제게 그러셨죠. 네 입에서 결혼 안 하겠다는 말이 먼저 나올 줄은 몰랐구나. 지금이라도 하기 싫으면 없었던 일로 해도 되니 걱정 마. 여기서 확실히 말하고 가라. 때려치울 건지 말 건지. 그러자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 입까지 막으며 엄마 진짜 왜 그래요? 내가 잘난 게 뭐가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냐고요. 현주야, 더 들을 것도 없어. 나가자. 제 손을 잡아 끌며 나가자는 남자친구를 보면서도 그 순간 마음이 참 복잡하더군요. 그냥 나가나 한마디 더 하고 나가나 어차피 결론은 정해진 것 같아 저도 예비 시모에게 그랬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잘났는데 아까워서 장가를 어찌 보내시겠어요? 아무리 잘난 여자가 온들 어머니 만족 못 시킬 것 같네요. 저는 여기서 물러날 테니 잘나신 아드님 잘 팔아먹으시길 바라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이젠 이본성이 나오는구나. 어쩐지 처음 봤을 때부터 눈 똑바로 뜨고 할 말 다 할 때 그때 알아봤다. 이런 싹바가지 없는 년, 나도 며느리로 들일 생각 없으니 당장 나가. 저는 그 길로 가방만 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선물로 사가지고 간 과일도 도로 가지고 나왔고요. 남자친구는 중간에서 눈치 보더니 결국 저를 쫄래쫄래 따라 나오더군요. 이미 사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고요. 남자친구는 어머니 말에 그리고 내 굳어진 모습에 심각성을 느꼈던지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더군요. 자기야, 우리 엄마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 그까지 집이니 차니 내가 바라는 것도 아닌데 다 설득할 수 있어. 부부 되면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우리 둘이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면 되는 거지. 우리는 우리 일만 생각하자. 설마 땀만 먹는 거 아니지? 제 눈치를 보며 말을 하는 남자친구가 측은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심하고 답답한 마음이 컸습니다. 결혼해서 저와 예비 시모 사이에 문제가 생겨도 하나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고요. 최악의 경우 연을 끊어야 할 수도 있는데 남자친구 심성에 절대 그럴 수 없을 거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상현 씨 만남에서 돈이 있고 없고 생각한 적도 없고 사람 하나 보고 내 감정에만 충실했는데 그게 틀린 것 같아. 그냥 여기서 끝내자. 당신 어머니 요구 들어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 뭐? 나는 못 끝내. 누구 맘대로 끝내? 집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글쎄, 내 생각엔 집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내 집 있다고 하면 어머니가 나한테 저런 요구 안 하셨을 거라 생각해? 아마 그거보다 더한 요구하셨을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나 내 명의로 된 집도 있고 결혼 자금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결혼 준비하면서 천천히 말하려고 했었고 근데 어머니 저렇게 나오시는 거 보니 나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 우리 결혼 못할 것 같아. 뭐? 현주, 너 집이 있어? 나한테 왜 말 안 한 거야? 진짜 잘됐다. 그럼 우리 그거 엄마한테 말하자. 네가 집 해오는 대신 다른 거 절대 요구하지 말라고 내가 엄마한테 단단히 말하면 돼. 그럴 생각 없으니까 이제 와서 말하는 거야. 당신의 집에서 땡 잡은 거 놓친 줄 알라고. 나 오늘 가서 우리 부모님한테 파혼하겠다고 상견례 다 취소할 거라고 말씀드릴 거야. 당신 가족은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끝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우리 만난 시간이 얼마인데 고작 결혼 준비하다 문제가 조금 생겼다고 헤어진다는 거야? 고작 이런 일? 상현 씨는 이게 작은 일로 보여? 이런 일로 파혼하는 거 부지기수야. 물론 내가 그 중에 하나가 될 줄은 정말 몰랐지. 당신 어머니 설득해서 결혼하면 그 다음은 나는 솔직히 그 다음이 더 끔찍해. 그때는 화가 너무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를 붙잡는 남자친구를 뿌리쳐가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 참 허탈해지더군요. 결혼이 뭐 그리 대수라고 서로 좋다는 남녀가 같이 사는 게 이리 힘든 건지 말입니다. 일단 제 본능이 이 집과는 이어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거기에 따라야 했습니다.
결혼을 안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담담하셨습니다. 약사? 그게 뭐 대단한 직업이라고 너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요구했단 말이니? 그런 무식한 집안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얼굴 보지도 않았을 거야. 엄마 생각에는 너 상현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 결혼이라는 게 그래. 둘이만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다들 중간에 깨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네가 잘 생각해보고 판단해라. 우리는 너 결정 따를 테니. 정말 죄송해요, 엄마, 아빠. 사람 하나는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이라는 건 사람 하나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닌가 봐요. 부모님은 적지 않은 나이인 딸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일이라며 제 결정을 믿고 맡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라 더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고요. 다만 남자친구와는 헤어짐을 정리할 시간이 조금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그 사람에게 진지하게 헤어짐을 통보했지만 남자친구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에 찾아오기까지 해서 우리 부모님 앞에 무릎까지 꿇었고요. 자네 이렇게 한다고 안 되는 일이 되게 할 수는 없네. 우리 딸 결정인데 내가 뭐라고 설득을 하겠나. 내가 우리 딸이 말리지만 않았으면 자네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따지려고 했네. 내 딸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자네 부모가 알면 그렇게 대할 수는 없는 거야. 이만 돌아가게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는 게 좋겠네. 제가 어떻게든 어머니 설득해 보겠습니다, 장인어른. 어머니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요구 들어줄 필요도 없고요. 현주가 원하면 어머니 상관없이 결혼 준비 저희끼리만 해도 됩니다. 제발 마음 좀 돌리게 설득 좀 해주십시오. 이미 다 들어진 일이라 어쩔 수가 없겠네. 울며 매달리는 남자친구를 겨우 돌려보내고 저도 마음을 정리하는데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이젠 전 남자친구의 엄마인 아줌마가 전화를 해서는 그러대요. 너 집이 있다며? 그럼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너 참 음흉하구나.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 네가 집도 있고 돈 좀 있어서 우리 아들 아니라도 상관없다 그랬나 본데.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돈으로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 왜 무시하는 거야? 아줌마가 저한테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집 있다 그랬으면 처음부터 결혼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아들 명의로 해달라 그러셨을걸요? 그 정도야 당연히 할 수 있는 요구 아니니? 결혼하면 부부가 같이 사는 건데 당연히 서로 재산도 오픈하고 같이 해야 하는 거다. 근데 너 집 있다는 거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지금 와서 파혼한다고 이러는 거 보니 우리도 배신감 느끼는구나. 유선인데도 개거품 울며 말하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 전화 끊고 그 사람에게 바로 전화해 말했죠. 당신 어머니 미친 거 아니야? 나한테 전화해서 뭐라 그런 줄 알아? 다시는 나한테 그런 전화 하지 않게 똑바로 말해줘. 마지막 부탁이야. 미안해, 현주야. 다시는 너한테 그런 말 못하게 엄마한테 말할게. 네가 원하면 나 엄마랑 연 끊고 살 수도 있어. 너도 내가 싫어진 건 아니잖아. 어? 우리 엄마 안 보고 살겠다고 하면 그냥 나랑 결혼하자. 나는 너 포기 못할 것 같아. 상현 씨, 그만해. 내가 잘 아는데 당신은 절대 엄마랑 연 못 끊고 살아. 막말로 당신 엄마 죽는다 그래도 안 보고 살 수 있어? 그럴 결심 아니면 나한테 연 끊는다 어쩐다 그런 말 하지 마. 방금 그 말은 못 들은 걸로 할게. 잘 알아듣게 얘기했다 생각했지만 남자친구는 끝까지 포기를 안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남자친구 엄마는 저한테 또 전화를 해서는 이러시더라고요. 네가 뭔데 우리 사이를 갈라놓니? 내가 살다 살다 별꼴을 다 본다. 네가 그렇게 잘났어?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아줌마가 상현 씨 애인이세요? 누가 누구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러세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제발 똑바로 알고 말하세요. 네가 그런 게 아니면 우리 아들이 왜 나랑 연 끊고 살겠다는 말을 하냔 말이야. 네가 뒤에서 조종하니까 우리 아들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니? 당장 사과해라. 사과하면 일단 너희들 결혼하는 건 내가 더 이상 간섭 안 하는 거 고민해 볼 테니.
아들이 저러니 네가 싫어도 어쩌겠니? 내가 받아줘야지. 누가 누굴 받아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대개 아드님한테 헤어지자고 말했고요. 부모님께도 파혼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하시고 저한테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저 대개 아드님이랑 결혼 안 해요. 강하게 거부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저는 거기서 정말 다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남자친구가 질척거리는 거 상대하는 것도 피곤했고요. 제가 강하게 결혼 안 하겠다 얘기하니 그 예비시모가 될 뻔했던 아줌마는 제게 미친 듯이 전화를 해댔습니다. 얼마나 자기 아들이 잘났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아마도 예비시모는 그때까지도 자기가 저한테 실수했다는 생각은 못하고 결혼 조건으로 요구했던 걸 물리면 제가 덜컥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이 이성을 잃고 울고불고 하는 꼴을 보자 그제야 사태가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는 한풀 꺾인 목소리로 제게 그러더군요. 얘 현주야, 너 우리 아들하고 결혼 정말 물을 거니? 너 어디 가서 우리 아들 같은 남자 못 만난다? 너 지금 나이도 내년이면 35이야. 어느 남자가 나이 든 여자 만나려고 그러겠어? 게다가 너 남자 만난 경험도 있는 애잖아. 그거 큰 흠이다. 내가 다른 조건 다 없었던 걸로 하고 그냥 예단 정도만 받을 테니 그냥 결혼 준비하도록 해. 결국 아들 이기는 부모 없다는 핑계로 대단한 양보라도 하듯이 결혼하라는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하시더라고요. 무슨 큰 선심을 쓰듯 말하는데 하도 기가 막혀 그랬습니다. 끝까지 문제가 뭔지 모르시나 봐요. 제가 주제 넘지만 한 말씀 드릴게요. 되게 잘나신 아드님 아마 평생 장가 못 갈 것 같아요. 아마 어머니가 죽어야 장가 갈 수 있을걸요? 살아있을 때 적당한 며느리감 보시려면 그 욕심 버리시고요. 제발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아셨으면 좋겠네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고요. 저도 똥 밟았다 생각하고 씻어내고 새 출발할게요. 이 싸가지 없는 년. 그래, 너 어디 잘 살아보자. 우리 아들이 너보다 훨씬 어리고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살 테니 두고 봐라. 욕설을 하며 악담하는 거 보니 알겠더라고요. 한 발짝 물러나는 듯 말한 것도 진심은 아니었던 거죠. 그 후 남자친구 어머니한테는 더 이상 연락 오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건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헤어졌습니다. 울면서 미안하다고 다신 자기 엄마와 엮이지 않겠다고 한 말을 마지막으로 3년간 사귄 우리 관계는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그래도 멀쩡한 인간이었는데 이런 남자 또 만날 수 있을까는 못난 마음이 고개를 들기도 하고요. 내가 참고 넘기고 결혼까지 해서 시어머니의 폭언을 무시하며 살았으면 과연 행복했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 사랑이 이거밖에 안 되나 싶은 마음에 괴롭기도 했고요. 내가 또 누굴 만나 연애해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파혼하면서 어찌 씩씩할 수만 있었겠어요? 부모님 앞에서 티는 내지 않았을 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이라면 살다가 이혼 안 하고 파혼으로 끝낼 수 있었다는 거네요. 부모님도 그렇지만 결혼한 친구들도 시모가 될 뻔했던 사람이 제게 한 행동을 듣고 나서 다들 학을 떼더라고요. 그 결혼 안 한 건 조상이 도운 거라면서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아직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일이라 사연을 보내면서도 울분이 터지는 걸 느꼈는데요.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우리나라 결혼 문화는 정말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 며느리나 여자들은 결혼할 때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걸까요? 진심 홀가분하게 둘이 좋아서 결혼하는 경우는 정말 없나요? 적은 나이도 아닌데 이렇게 결혼이 엎어지고 나니까 나이가 들수록 저는 결혼하는 게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아직 한 톨도 없긴 합니다. 제 또래 분들이 혹여 사연을 들으시거나 시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이 들으신다면 양쪽 입장을 조금 이해하고 배려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아들 가진 어머님들, 자기 아들만 잘났다고 며느리감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하시는 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며느리도 다른 집안의 귀한 자식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파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절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